자, 그리고 대망의 주인공이죠. 바로 일본산 가리비입니다. 기분 탓인가 봐. 방사능이 막 픽폭되는 기분이 있어요. 가리비 국산하고 일본산 각각 어떻게 팔아야 하죠? 인진산은 12,000원, 일본산은 2만 원. 가리비 지금 일본산하고 국산하고 어떻게 팔아야 할까? 이거는 2만 원, 9,000원, 12,000원. 이거 가리비 얼마예요? 그래요? 이건 12,000원. 저건 일본산 저거는 2만 원. 2만 원이요? 가리비 어떻게 팔아요? 국산 일본산 각각? 국내산은 10만 원. 네. 인진산은 12만 원. 일본산 두 개나 사요. 혼자가 더 많고. 커서. 아니면 비싼 홍가리 갖고가지고 그래. 근데 얘를 지금 네. 혼자가 작아요. 작고부터 날게. 유치한 공사하고 오니까 잡수세요. 그러면 어이구. 그러면 일단 1kg씩 주세요. 쏘는 애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가리비 좋아하시나요? 지난 8월에 방송했던 일본산 수산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수산물 1위가 가리비라고 했죠. 그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3,500여 톤이 수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개류 중에 이 가리비가 가장 많이 유통이 된다는 건데 알게 모르게 많이 팔렸죠. 예,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이 먹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일본산 가리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사능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국산 가리비와 일본산 가리비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리비죠. 가장 많이 생산되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고 만만하기까지 하죠. 이게 바로 국산 홍가리비라는 종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주로 양식이죠. 주로 통영, 고성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비단 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간데 그거는 자연산도 있고 양식도 있는데 드뭅니다. 국산 또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건 색깔이 조금 밋밋한데요. 좀 전에 소개했던 요 홍가리비보다는 크기가 좀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관절 크기도 좀 크다는 거죠. 요 녀석은 국산, 역시 남해에서 이제 많이 생산이 되는 건데 해만가리비라는 종입니다. 요 해만가리비하고 홍가리비는 지금부터 철입니다. 가을에서 겨울에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어요. 제주도 해역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대마도 낚시 가시는 분들 이 가리비 생각나실 겁니다. 컬러풀하죠. 이게 바로 흔한 가리비인데 흔해서 가리비가 아니라 이름이 흔한 가리비,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가리비입니다.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상품성이 좋고 선물용으로 좋다고 해서 대마도에 낚시 가시는 분들은 많이 사가고 또 먹기도 하죠. 흔한 가리비라는 아주 드문 가리비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주인공이죠. 바로 일본산 가리비입니다. 이거는 가리비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참가리비가 되겠습니다. 앞뒷면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뒤집어 보면은 하얗고 또 뒤집으면은 좀 까맣습니다. 요게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가리비가 되겠습니다. 냉수성이다 보니 일본에서도 생산지가 홋카이도 최북단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리비는 주로 아오모리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와테현.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에 생산된 겁니다. 이 두 지역은 후쿠시마가 있는 곳이죠. 분명히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료 조사를 하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이 일본산 참가리비가 과연 어느 산지에서 생산된 것인가를 봤는데 거의가 다 홋카이도 산이었어요. 그리고 방사능 검사 결과는 일단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오드죠, 아이오딘, 그리고 세슘이 있죠. 이 두 가지에서 아직까지는 현재 한 번도 검출이 돼서 반품이 됐다거나 폐기 처분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식약처 통계 자료로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가리비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았죠. 과연 일본산 가리비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구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종류를 보는 건데, 일단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활가리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참가리비라는 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참가리비가 아닌 다른 종류라면 일단은 일본산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참가리비는 무조건 일본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고, 특히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요, 국산 참가리비를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이쪽 접시가 전부 국산 참가리비, 이쪽은 일본산 참가리비인데요. 언뜻 봐도 크기에서 차이가 나죠. 이게 국산이고 여기 일본산은 자 크죠. 그런데 빛깔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뭐를 봐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요 주름입니다. 요 가리비는 주름이 막 촘촘히 나 있죠. 이렇게, 예,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방사륵이라고 하는데, 요 방사륵의 골이 일본산은 깊고 국산은 좀 얕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눈여겨본 것은 국산 가리비에서 나타나는 요 특이한 부착생물,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뒷면도 여기 지금 같은 색깔이어서 보이지가 않는데 붙어 있어요. 반면에 일본산 참가리비는요, 그런 부착생물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요 일본산과 국산 참가리비 구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맛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7분에서 8분 정도로 삶고 5분 정도 뜸들이고, 자, 가리비를 쪘습니다. 일본산 가리비 한번 열어볼게요. 예, 근데 처음에 봤을 때보다도 살이 많이 좀 줄어 있네요. 그 다음에 국산 홍가리비 딱 열면은 이거 지금 뭡니까? 요 홍가리비 같은 경우는 성인 한 사람당 적정량이 1kg입니다. 1kg 구입하면은 살이 아마 한 200g 정도 나올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국산 해만가리비, 알이 좀 그래도 굵습니다. 홍가리비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굵고, 여기 참가리비, 일본산 참가리비하고 비교하면 조금 작네요. 참고로 여러분, 이 가리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가리비에는 요 중장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요 까만 거죠. 내장인데 여기에 독소가 쌓일 수가 있어요. 요 페루 독소는 익혀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가리비 맛있다고 이거 통째로 먹게 되면은 누적이 되면서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죽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좀 고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먼저 홍가리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하죠? 일단 소스 없이. 안에 살이 야들야들 연하고 달아서 이건 애들이 먹기 참 좋네요. 자, 그 다음에는 해만가리비. 살이 좀 통통합니다. 얘는 통통한 만큼 약간 통통 튀는 식감, 탱글탱글하네요. 단맛은 확실히 홍가리비가 승. 그런데 얘는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담백하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네요. 너무 상반된 맛인데 각각의 또 매력이 있어서 살점이 좀 큰 해만가리비가 저는 조금 더 좋았어요. 자, 다음은 문제의 일본산 참가리비. 보기에는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여러분, 저 이거 먹는다고 방사능 픽폭되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먹었어요. 알게 모르게 다 드셨어요, 여러분도. 먹어보겠습니다. 기분 탓인가 봐. 방사능이 막 픽폭되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이거 일본산이라고 딱 선입견을 가지고 먹어서가 아니라 확실히 살점이 도톰하니 크니까 씹는 맛이 좋고 푸짐합니다. 그런데 그 엑기스 맛으로만 따지자면 단맛이랑 감칠맛이 확연히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해만가리비가 제일 맛있네. 일본산과 국산 참가리비를 각각 이렇게 쪄봤습니다. 이렇게 찌니까 뭔가 좀 변화가 있네요. 국산 가리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뒷면 그대로죠. 이쪽 밝은 면 그대로죠.
그런데 요 일본산 참가리비 같은 경우는요, 저기 앞면 그대로죠. 그런데 어두워야 할 뒷면이 밝아졌습니다. 게다가 약간 녹색 빛깔이 나는 것 같은데, 일본산 가리비는 3마리를 쪘는데 3마리 다 지금 녹색 빛깔입니다. 이거 혹시 방사능 때문에는 아니겠죠? 자, 먼저 일본산부터. 그냥 뭐 가리비 맛입니다. 자, 다음은 국산 참가리비. 알이 일본산보다 좀 작아요. 식감은 차이가 없어요. 맛도 거의 비슷해요. 이건 구분하기가 힘들겠는데. 가격은 둘이 거의 비슷합니다. 킬로그램당 18,000원에서 20,000원 요 정도의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일본산 사 먹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방사능이라는 어떤 이슈를 제쳐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산이 크기에선 조금 더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별로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시중에는 일본산 참가리비를 국산 참가리비라고 둔갑해서 판매할까요? 이유는 가격적인 이득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얘기입니다. 일본산 활가리비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먹어왔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요 일본산 활가리비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사능 검출 수가 0건입니다. 저는 일본산 가리비가 먹어도 된다 혹은 위험하다 딱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입되고 있는 현황이 이렇다. 일본산 가리비가 가장 많이 수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산 가리비와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 통해서 가리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또 일본산 가리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로 했던 분들한테 자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